고성능 지니 만들기라는 큰 주제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세션 진행해드릴 민지수 솔루션즈 엔지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 세션에서는 단순히 지니를 이제 써본다를 넘어서 실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프로덕션 레디 상태의 지니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지니를 멀티 에이전트로 어떻게 쉽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손을 많이 못 봤지만 사실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지니를 빼고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지니가 대부분의 뭐 거의 미팅의 80% 이상의 주제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서비스였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지니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니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지니를 잘 쓰고 있는 게 맞는가를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처음 경험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구축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시고 가시면 제가 성공한 발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니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여러분이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Q&A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보고 싶은 지표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 팀의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SQL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시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일종의 병목처럼 뭐 최소 며칠에서부터 뭐 많게는 1, 2주까지 걸리는 이제 일종의 병목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여기 제가 이제 짤로 만들어둔 것처럼 보시면 뭐 딸기 수확량 같은 질문, 또 그 팔로업으로 나오진 질문들을 이제 던지면 이 지니는 그 질문을 이해해서 우리가 SQL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 SQL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결과값까지 자동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AI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유료로 결제해서 쓰시는 다른 AI 챗들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진이라고 하는 게 저희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엑셀 따로, 뭐 데이터 따로, 뭐 BI 도구 따로 이런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여러분들끼리 대화형 분석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좀 관통하는 그림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여러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예정인데, 이렇게 고성능의 지니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고 이 지니를 우측의 그림처럼 여러 가지 지니로 이제 분리시키면서 멀티 에이전트까지 쉽게 구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니를 이제 고도화하고 또 확장해 본다고 했을 때 필요한 요소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먼저 우리가 분석해야 할 도메인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에서 지니가 잘 동작하도록 뭐 조인 릴레이션십을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이나 컬럼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시는 등의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지니의 기초를 잘 다져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규칙과 이제 시멘틱 레이어입니다. 저희가 AI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의 매출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 질문이 되게 간단해서 사실은 저희가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기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달이 오늘은 4월 1일이라서 조금 예시가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이 예를 들어 4월 25일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달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을 줄 건지 아니면 오늘로부터 30일 전까지를 포함할 건지 아니면 31일을 포함할 건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을 정의해서 재사용 가능하고 또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이제 있는 블럭처럼 이제 뷰나 시멘틱 레이어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의 형태를 미세 조정하는 식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갈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만드실 때 동일하게 이제 작업하시는 것처럼 이제 온전한 지니가 완성이 되었다면 운영 관점에서 모니터링이나 확장하시는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이제 블렛 처리된 아이템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또는 왜 설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면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고객분들이 이 진위를 선택하시는 실제 사례 바탕으로 저희가 스마트팜의 분석가로서 역할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슈는, 그러니까 이슈를 실현하면 안 되죠. 공통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목표는 데이터 병목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데이터 팀에 많은 이제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외의 팀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도 우리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의사소통도 빠르게 하지만 신뢰성 있게 답변을 받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모두가 동일한 지표로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진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위를 만드실 때 이제 아까 앞서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채팅창이 나타날 텐데요. 이 진위에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테이블 리스트를 쭉 셋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들을 진위에 이제 추가해서 데이터셋에 링크를 시키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앞서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세 가지 블록을 살펴봤는데 도메인을 정의를 해서 우리가 진위를 만들기로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부터 이 모든 테이블들을 한 진위에다 넣고 시작하는 거는 저희는 조금 지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5개 이하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고요. 이제 모든 테이블을 다 넣게 되면 왜 안 좋으냐를 생각해 봤을 때 진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테이블이 적합한지 또 구분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뭐 조인하는데 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담으로 제가 요거를 많은 테이블을 추가를 해서 잘못된 답변을 받는 케이스를 만들고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그 결과가 일시로 있었을까요? 없었고요. 왜 없었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데이터,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환경에서 이제 분석계에서 테이블을 적재하는 시점에 사실은 그때 이미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을 잘 해두었기 때문에 테이블 명이라든지 컬럼명이 굉장히 기계가 이해하기 직관적인 게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테스트할 때는 뭐 테이블이 많아도 크게 튀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예외 상황은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게 시작해서 확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게 저희 첫 번째 시작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정했고 저희가 테이블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 진위 안에서 설정해야 되는 각각의 컨피규레이션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먼저는 제일 처음에 있는 메타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사실 초기에 조금 번거로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각 테이블에 대해서 이 테이블이 어떤 범위의 데이터인지 뭐 어떤 갱신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사용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테이블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고요. 사실은 이미 유니티 카탈로그에 테이블을 생성하실 쯤에 이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별도 설정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존에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진위에서는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 단위로도 이제 설명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수확량, 그러니까 수확량, 생산량 이런 것들 사실 동의어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의어 설정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답변의 성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골드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진위에서 이제 필요 없는 일부 코드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제 마스킹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컬럼들은 이제 숨김 처리해서 진위가 이제 그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지침은 저희가 모든 이제 튜닝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위에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속성들을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진위에게 지시사항 주는 일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일이 될 거고요. 이 지시사항에는 텍스트 박스처럼 이제 쭉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도 넣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안티 패턴이고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릴 모든 기능들을 다 투영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이제 행동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위 골격을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충분히 적음으로써 만들어 주면서도 진위가 어려워하는 패턴이나 자주 틀리는 쿼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시 SQL을 줌으로써 진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온도 이상이 가장 적었던 온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예시를 한 개 적어줘서 온도 이상이 가장 많았던 온실 5개를 알려줘라고 하는 예시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변형돼서 따라오는 뭐 온도 이상이 가장 적었던 온실 3개 또는 아니면 온도 이상이 가장 많았던 온실에서의 작물수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된 질의들도 우리 레퍼런스를 통해 진이가 리즈닝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즈닝 할 때 이 예시 이그젬플들을 확인하는 거를 참조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튜닝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답변이 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예제 케이스들을 충분히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 예시를 당연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쿼리, 중요한 쿼리, 또 복잡한 쿼리 이시겠지만 저희는 동일한 패턴의 이제 쿼리를 여러 개 두는 것보다 다양한 패턴을 커버하실 수 있는 쿼리 여러 개 두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 예시인데 이렇게 국소적인 뭐 이어는 2024년과 같이 굉장히 국소적인 쿼리는 사실은 진이가 기본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시를 디테일하게 넣어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진이에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프로모션 기간 전후의 딸기 수확량 변화를 좀 볼 건데요. 진이 입장에 되어서 다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2가지를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먼저 수확량 변화라고 했지만 실제 변화 값을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요건도 있지만 실제 변화율을 퍼센트로 보고 싶은 요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계 입장에서 내가 변화율을 퍼센트로 계산해서 보여줘야 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되는 날짜 기준이 뭐 시작 날에 뭐 7일까지인 건지 아니면 시작 전날에 30일까지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진이가 일관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지표들을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일관적이게 적용을 하려면 비즈니스에서 합의된 규칙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우리 비즈니스 로직과 요건을 진이가 이제 오해 없이 이해하고 구조화하겠다입니다. 여기서는 뷰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뷰 안에서 뭐 프로모션 시작일이라든지 기준 기간이라든지 전후 이제 수확량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하는 로직들을 뷰 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진이는 이 프로모션 딸기 수확량의 변화를 보여줘라는 질문만 이해하고 이 변화율 계산이나 기준은 전부 뷰 안에서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뷰를 사용한 이런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에도 적합하고 뭐 제외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한글로 변환해야 되는 코드 값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송 완료된 거를 D라고 표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D는 사실은 진이가 봤을 때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뷰로 만들어 두시면 진이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진이가 스스로 이해하고 복잡한 쿼리를 쓰겠다가 아니고 뷰나 또는 유시 펑션 같은 걸로 미리 모델링을 해두자라는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뷰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조금 한 단계 더 확장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이제 유통 데이터인데 채널별 실 매출을 넣더라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질의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같은 스페이스인데도 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앞서 예시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저희 관점에서는 이제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배송 완료 것만 포함할 건지 아니면 배송 준비랑 뭐 배송 중인 것도 포함을 할 건지 이런 것부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값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메트릭 뷰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릭 뷰는 이제 비즈니스 KPI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야물 파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에 등록해두고 사용하는
이제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작성해 두면 지니 외에도 뭐 대시보드나 SQL에도 재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값을 일관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멘틱 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품이나 고객 유형 같이 이제 그룹핑이나 필터링에 사용되는 범주형 속성들은 이제 디멘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썸이나 에버리지 등의 집계함수로 사용되는 숫자 지표들은 매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송을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저로 등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딜리버 스테이터스가 배송 완료인 것만 우리는 매출로 잡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매저를 정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 뷰 안에서 정의를 하면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저를 이렇게 고정해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채널별 매출이나 우리는 이제 매출에 대한 것만 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해서 뭐 채널별 매출이라든지 뭐 지역별 매출을 질의를 했을 때에도 같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매저는 고정했지만 디멘전만 바뀌어서 이 매저들이 재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뷰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에 활용되는 이제 풍부한 필드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작물의 구역별 수학 현황인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당연히 수학 현황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숨은 비즈니스 로직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확량이 높아도 뭐 A 등급이 현저히 낮으면 사실 그건 저희가 좋은 수확량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심어줄 수 있는 게 이 매트릭 뷰이고, 이 매트릭 뷰 안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뭐 평균 등급 A 등급, B 등급, 또 폐기량 이런 것들을 매트릭 뷰 정의해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역별 수확 현황을 저희가 질문했을 때 이 진위는 여러분들에게 더 풍부한 그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필드를 함께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가 설계이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든 시스템에서 그러하듯 진위도 잘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도구가 벤치마크이고 그 진위 스페이스 우측 상단에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벤치마크화 해두는 겁니다. 이때는 최소 5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당연히 현업에서 쓰시는 질문들 위주로 등록을 해주시되 질문의 의도는 한 개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변에 대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도를 섞어버리면 답변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의 의도는 하나만 해서 우리가 이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크를 주기적으로 돌리면 이렇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3개를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안 됐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튜닝을 하면서 잘 됐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모니터링 할 때는 2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오답 패턴을 정답으로 만드는 튜닝도 중요하겠지만 튜닝한 이후에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로 기존 답변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위를 점점 고도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A/B 테스트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진위 스페이스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SQL 이그젬플을 추가한다든지 인스트럭션을 추가한다고 해도 저희 그 코드처럼 버저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위를 고도화 나가실 때는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실 때에는 그 진위 스페이스를 복제하시면 벤치마크와 내부 속성들이 모두 다 같이 그 카피가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진위 스페이스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시고 거기서 수정됐는데 잘 워킹한다라고 하면은 원본에 다시 적용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진위를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또 컴포넌트들을 설명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의 첫 번째 컨셉이었던 도메인별로 잘 진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진위들을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위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그 에이전트 브릭스의 한 개 컴포넌트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사용자의 질의를 받아서 그 문제를 쪼개가지고 각각 담당하는 에이전트의 이제 일도 분배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합해서 전달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쓰신다라고 하면 얻어가실 수 있는 장점은 코드로 직접 멀티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좀 짜내는 일들을 하는 것 대신에 이 멀티 에이전트가 진위 또는 외부 컴포넌트들과 통합돼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앞서 예시들처럼 뭐 이런 병해충이나 뭐 생산 수학, 매출들로 각각의 완전한 진위를 우리가 분리해서 준비를 해 두었다면 이 각각의 스페이스는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와 연결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은 이 진위를 연결한 다음에 이 각각의 진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한 정보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위 외에도 저는 이제 예시로 진위만 넣었지만 진위 외에도 여러분들 외부 소스와 이제 통합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뭐 UC 펑션뿐만 아니라 MCP 서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의 팀으로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어서 그 내 외부 플랫폼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멀티 에이전트를 이렇게 UI 상에서도 쉽게 구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에 저희가 이제 병해충을 분석하는 진위도 하나가 있고, 이제 생산 수확량을 분석하는 진위도 있고, 이렇게 환경 센서를 분석하는 진위도 연동해 두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시로 조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조금 데모를 봐야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 질문은 저기 위에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딸기 수확량이 줄었는데 이것이 병해충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인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딸기 수확량에 대해서 문제가 병해충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슈퍼바이저의 역할처럼 어떤 에이전트에 질문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가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딸기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걸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생산 수확 진위에다가 질문을 해서 결과치를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병해충 문제인지 환경 센서인지 환경 센서가 문제인지 해당하는 진위에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같은 색깔로 좀 매핑을 해놨는데 이제 병해충 발생 현황을 좀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환경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기 위해 환경 진위를 통해서 이제 환경 온실 안에 있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센서 기록들을 쭉 확인할 겁니다. 제가 각각을 조합해서 만든 데모가 아니고 실제로 하는 데모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리즈닝을 통해서 이 슈퍼바이저는 어떤 에이전트로 질의를 보내야 되고 응답을 보내야 되는지 쭉 확인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응답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쭉 매핑해 줍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병해충보다는 환경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위를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각각의 흩어진 진위들을 한 곳에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에이전트화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이 진위를 좀 시나리오 기반으로 살펴보면서 고도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에이전트 브릭스의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각각의 진위 또는 UC 펑션, MCP 서버들을 하나의 이제 슈퍼 에이전트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세션을 쭉 들어보셨을 때 나만의 진위와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조금 오늘 두 번째로 다시 성공한 발표자가 될 것 같고, 제가 좀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좀 잘 정의된 진위 스페이스를 만들고 에이전트까지 확장해서 여러분들 생산성을 많이 고도화하실 수 있고 또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이 내비치고, 만약에 여기에서 구축하는 데 질문이 있으시거나 당연히 이슈나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빌드업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피드백 남겨주시면 좀 더 나은 자료 또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